앞선 1부에서는 저희 팀의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탐방 내용 중 특히 기업 간 연결의 역할을 하는 플랫폼 기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탐방 중 팀 내에서 가장 많이 논의가 된 주제인 마리나가 어떤 공간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리나의 운영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려준 기업은 컨설팅 기관인 안티발티입니다. 안티발티는 2022-2023년에 이미 서울의 새로운 스마트시티 브랜드를 컨설팅한 경험이 있어 포트올림픽 중심의 이야기와 서울에 적용시켰을 때의 효과를 상세히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생각한 서울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시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바르셀로나와 도시 면적 차이만 비교해보아도 서울은 매우 큰 도시이며 무엇보다도 인구가 매우 많은 도시이므로 그 수많은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마리나와 관련해서 그들은 포트올림픽의 공간 재편 전략을 수립한 기관입니다. 포트올림픽의 공간을 재편할 당시 핵심이 된 그들의 철학은 기술은 도구이고 진짜 해결책은 사람에 관한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바르셀로나의 블루 이코노미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복합 개념으로 정의되기에 낮에는 활동이 거의 없고 밤에는 유흥 중심으로만 운영되던 기존 구조를 하루 종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이를 위해 블루 이코노미 가치 사슬 전체를 하나의 공간에 담는 방식으로 이 목표를 구현했다고 합니다. 동영상 녹화가 불가해 설명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점은 아쉽지만 상세한 설명으로 본 프로젝트의 큰 틀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된 인터뷰였습니다. 다음으로 운영 철학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한 곳은 스튜디오 MMKM이라는 건축사무소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코코씨 또한 한국과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었고 특히 한강공원에 방문했던 적이 있어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코코씨는 지중해성 기후와 서울의 기후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며 겨울에 한강이 얼었을 경우 등 사계절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강으로의 접근성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운영 철학에 대해 이야기한 두 기관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지만 공통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나는 다양한 시민이 접근하고 경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가치에 깊이 공감하며 그렇다면 과연 열린 공간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간 설계를 알려줄 수 있는 기업을 찾아갔습니다. 포트벨을 걷다 보면 항상 눈에 띄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건물을 포함해 포트벨의 공간을 설계한 조경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건축 조경사무소인 스콥은 2014년 마리나 포트벨을 설계하고 2016년 최고의 건물상을 수상했습니다. 저희는 스콥 건축 설계사 세르기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마리나 건물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And try to integrate the buildings also in the shapes. This is more or less the sections. Try to find the best place for everything. This is the city sections to understand the relation between city and port. And this is our preliminary studies about landscape interaction and impact to the marina from the port. So this is the first approximations. 이들은 설계 당시 새 건물과 기존 공간의 연결성, 조화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으며 보행 연결성 덕분에 일부러 찾아가는 목적지가 아니라 동선 위에 자연스럽게 위치한 공간으로 느껴지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보행로에서 수면까지 시선과 동선이 끊기지 않도록 설계했고 저희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라티스 패턴의 외벽은 강한 햇빛을 막으면서도 바람이 통하고 시간대에 따라 그림자 패턴이 달라지면서 공간에 머무는 사람에게 다른 경험을 느끼게 해주는 요소였습니다. 결국 바르셀로나 마리나에 사람이 머무는 이유는 특별한 프로그램 이전에 걸어서 올 수도 있고 와서도 불편하지 않은 물리적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공간과 시설이 갖춰진 이후 마리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콘텐츠입니다.
사람들이 반복해서 찾아오게 만드는 콘텐츠가 있어야 마리나가 텅 빈 인프라에 머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마리나는 교육 콘텐츠, 생활 밀착형 콘텐츠, 앵커시설까지 크게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요트용품점 오스카 트라이브스와 세일링 스쿨을 운영하는 자엘 리발 씨와의 인터뷰에서 저희는 아카데미 운영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Nosaltres venem a barcos. Els nostres clients són els barcos. El més normal és acostar el negoci on estan els clients. 자엘 씨는 여러 곳의 세일링 스쿨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심에서 마리나 근처로 사업 공간을 이전했습니다. 이는 실제 선박과 이용자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또한 그는 세일링 스쿨 아카데미에 대해 모든 마리나에는 세일링 스쿨이 있어야 한다. 지금 배우는 아이들이 미래의 항해자가 된다. 라고 말했고 이 말의 배경이 서울과 매우 다르게 느껴져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바르셀로나에 있던 한 달 동안 포트 올림픽과 포트벨 2곳 모두에서 플리마켓이 운영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빈티지 제품, 공예품 중심의 플리마켓이었고 이는 태양 특화 상품이 아님에도 포트에서 플리마켓을 진행함으로써 요트와 무관한 일반 시민이 마리나를 방문할 이유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 덕분에 시민들은 마리나를 더욱 일상적인 동선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포트벨에서 몬주이 건덕을 바라볼 때 항상 보이던 건물 중에는 아쿠아리움이 있습니다. 포트 거리와 직접 연결된 바르셀로나 아쿠아리움은 연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유인하는 대형 앵커 시설로 요트에 관련이 없는 방문객이 마리나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진입합니다. 아쿠아리움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상생물과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에서 개최하는 마라톤 등 다양한 행사의 참가 기념품으로 아쿠아리움 티켓 할인권도 제공되었습니다. 이렇게 3가지의 콘텐츠가 함께 작동한다는 것이 바르셀로나 마리나의 핵심입니다. 세일링 스쿨이 미래의 이용자를 기르고 플리마켓이 현재의 일반 시민들을 불러 모으며 아쿠아리움이 대규모 방문 수요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어떤 마리나든 이 3가지 층위의 콘텐츠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는 안정적인 마리나 공급을 위해 프리미엄 생태계를 통한 고급화 전략을 진행 중입니다. 이 고급화 전략의 경우에도 크게 2가지 모델이 존재합니다. 우선 마리나 포트벨 회사의 경우 슈퍼요트 전용으로 특화된 마리나입니다. 저희는 마리나 포트벨의 총괄 책임자인 이그나시오 에로즈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마리나의 경우 최대 76개의 선상만이 정박 가능하도록 운영하며 정박된 선박들을 각각 선장의 이름을 통해 파악하고 필요를 미리 예측해 대응합니다. 선박 오너가 아닌 운영팀을 상대하는 B2B 구조에서 이 밀착 서비스가 곧 마리나의 브랜드가 됩니다. 수익은 선석 임대, 전력 공급, 사무공간 임대, 기업 이벤트로 나뉘며 상주 선원 700여 명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큽니다. 소수에 집중하되 그 소수가 만들어내는 가치의 밀도를 높이는 방식이 바로 마리나 포트벨의 전략입니다. 저희는 이 마리나의 프리미엄 회원들만 이용 가능한 각종 라운지와 파티룸 등을 안내받으며 마리나의 럭셔리, 프리미엄화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향의 고급화 전략을 가진 곳은 RCMB입니다. RCMB는 리얼 클럽 나우티코 대 바르셀로나의 약자로 마리나 클럽입니다. 이 클럽에서도 역시나 총괄 책임을 담당하시는 루이스 구베른 안프론스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클럽 곳곳을 소개받으며 이곳의 역사와 추구하는 가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RCMB의 회원 절반은 본인만의 요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3, 4세대에 걸친 가족 회원이 매우 많으며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루이스 씨는 실제로 연말에 손실만 나지 않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곳의 목표는 수익이 아니라 세일링 문화의 진흥임을 밝혔습니다. 세일링 스쿨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해양 문화 자체를 키워온 결과 클럽은 145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셀로나에서는 국제 고객을 겨냥한 전문 서비스, 그리고 지역 문화로 뿌리내린 커뮤니티, 두 가지 방식의 고급화가 같은 공간 안에서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잠실 마리나도 고급화 전략을 병행하여 도시의 프리미엄 수변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르셀로나와 서울은 공간의 성격, 기후 조건, 요트 이용 문화, 공간의 역사적 성격이 모두 다릅니다.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마리나를 벤치마킹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 연구 내용에서 언급한 전략들을 서울화시킨다면 한강 잠실 마리나가 더 나은 수변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